저는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재의결이 돼가지고 한동훈 비대위가 이제 무너지는 거냐. 저는 지금 이제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너지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책임질 사람이 지금 있죠. 원내대표가 책임지는 겁니다.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죠. 표단속을 왜 못했습니까? 원내대표 잘못이죠. 원내대표가 이제 임명직 총사퇴 큰 칼 이렇게 쓰고 칼 쓰고 죄인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제 윤종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이런 거는 저도 좀 그 법적인 논리가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그게 대상이 되는 건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맞는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인지 이해는 잘 안 되고 다만 이거를 이제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끄는 건데 하나 좀 볼만한 포인트는 요즘에 이제 TV조선, 조선일보 이런 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총선 후 수사 특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냐면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당 내에서 총선 후에 수사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특검 논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그다음에 특검에 이러저러한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저 얘기가 이 얘기야.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얘기가 막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잖아요. 화냈지. 대통령이 화내가지고 그날 KBS의 이관섭 실장이 또 나와가지고 막 특검은 절대 안 돼 이런 거 하고 정리했잖아요. 이뤄진 나라에서였나? 그래서 예, 그렇죠. 하나로 묶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여당 내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논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새 나가가지고 고양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될 것이다. 똑같이 된다.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 총선 후 수사를 전제로 해서 지금 특검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재의결 국면에서 재의결을 똑같은 법을 또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별도의 법을 고쳐가지고 재의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새로운 특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양이가 또 화를 내겠죠. 이것도 안 된다 결국은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책임지고 재의결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이 한판 붙든지 그러면 그런 구도에서 총선을 치르든지 아니면은 순응하면서 재의결 안 시키고 우리는 여기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면서 맞으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총선 후 특검도 여당의 시간 벌기다. 그 논의는 뭐 있을지 모르나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잘 보고 있다고 봐요. 조선일보가 역시 좀 잘해요. 보면. 판을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는 거죠. 맞아요.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잘하죠. 예. 신년에 각 매체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뭐 SBS가 입소스랑 하고 중앙일보가 갤럽이랑 하고 조선일보가 K스탯이랑 같이 했는데 조선일보만 나온 게 뭐냐면 특검에 대해서 총선 이후 조항을 둬요. 그 질문지를 일부러 만들었구나. 이게 이제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를 참조하시고요. 특검 거부권에 당시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31%. 그러니까 거부권 하지 마라. 그다음에 특검 거부권 찬성이 31%, 반대가 63%입니다. 거부권 하면 안 된다고 훨씬 많죠. 그렇겠죠. 이게 대부분 여론조사가 다 비슷한 겁니다. 65대 35가 보통인데 근데 총선 이후 특검만 조선일보 조사에 따로 있어요. 찬성이 55%, 반대 37%. 이건 뭐냐면 띄우는 거지. 대통령실에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이거 막으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거 민심이 이거 뜨거운 민심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조선일보가 간곡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내는 게 총선 이후예요. 그래서 6.29 속이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거 아니에요? 네. 저거잖아. 조선일보가 그래서 총선 이후에 하라고 중재안을 계속 대통령실에 메시지를 내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일본 보호하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이것도 절대 안 받습니다. 화를 내요. 아니 근데 대통령도 화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화가 날 것 같은 게 저는 아니 이재명 대표 우리가 다 기억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 뭐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하죠. 아, 나 당 나갈 테니까 그냥 비회기 때 청구 좀 해달라. 영장 청구를.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범죄 혐의자가 영장 청구 시점까지 정하려고 하느냐라면서 굉장히 쏘아붙였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영장 청구 시점을 이재명 대표가 정하죠? 그래서 그때 체포동의안 동의했고 법원 가서 영장 기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정리가 끝났어요. 물론 그 이후에 뭐 민주당이 색출하고 했지만은 그건 좀 잘못된 거지만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수사 대상자인데
왜 수사 대상자를 위해서 왜 조선일보든 누구든 간에 왜 자꾸 시점을 가지고 옮겨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도 아 좀 옮겨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일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꼴대 옮기기가 심하다. 양쪽 다. 다 자기들 사안에 올 때는 공수 때 쓰는 전략 전술이 달라가지고 공격할 때는 아주 매서운 논리로 국민들의 민심대로 공격을 하다가 본인들이 또 공격받는 이제 수비를 할 때는 또 꼴대 옮겨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전 이건 좀 맞지 않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특히 이런 사법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정쟁화해서 이용하는 것은 매우 국가적 불행이다 저기 생각합니다.